네, 이남희 기자. 요새 참 정통부, 이제 미래창조부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거기도 이제 출입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 요새 좀 과천에 자주 가겠네요. 네, 자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천은 더 춥던데 요새 보니까. 네. 자, 오늘 아주 주제가 너무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조금 시청자 여러분 들으면은 상당히 좀 의아할 수도 있고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백신 프로그램이 이 악성 코드를 감지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감지율이 해외 업체가 만든 백신 프로그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백신 강국으로 저는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데이터인데 구체적인 결과는 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오프닝 때 유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이슈 중에 하나가 이 3월 20일 날 있었던 사이버 테러인데요. 그러니까요. 어제는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사건 때문에 국내 백신들에 대한 보안 수준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전 세계 백신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한 사이트에서 전 세계 백신 프로그램들을 테스트한 결과를 좀 공개를 했는데요. 네. 결과를 보니 해외 상위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00%의 성공률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못해도 80%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백신은 어떨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안랩의 V3 같은 경우에는 66%, 하우리라는 백신 업체의 바이로봇도 66%, 많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이스트 소프트의 알약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참. 이게 해외에는 안 좋은 데가 80%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는 대표 업체가 60%대. 네네. 이거 진짜 심각한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삼성그룹이나 이런 데는 어떤 백신 프로그램 쓰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업체 거 쓰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제가 볼 때 되게 1급 기밀을 다루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는 비트파인더? 네. 이런 데 가지고 해외 업체 정말 우리가 안랩 하면은 세계적인 백신 업체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실험이 좀 이렇게 전문적인 테스트를 정말 제대로 얼마나 정교하게 거쳤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다른 감지율 60%의 감지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검증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일반 소비자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사용자들이 쓰지 않는 부분까지 좀 전문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네.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선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제 노트북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고요. 오. 해외 백신 프로그램과 국내 백신 프로그램을 각각 실행을 했었는데요. 해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 코드를 잡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쓰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차단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내 백신 프로그램은 아예 이 악성 코드 자체를 감지를 못했습니다. 진짜로요? 네. 와, 진짜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도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갈수록 더 이게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우리 이남희 기자가 직접 해봤는데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다. 네. 심각합니다. 자, 심각한 문제인데 그동안에 좀 R&D, 연구개발이 좀 부진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해킹 공격들이 조금 수법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바이러스 토탈.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악성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악성 코드를 감지하는 백신이 어떤 거고 어떤 백신이 감지를 못하는지를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해커들 입장에서는 악성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넣어보고 걸러내지 못하는 백신을 주로 쓰는 나라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악성 코드는 우리나라 백신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각 국마다 R&D 센터가 있어서 그 나라에서 주로 감지되는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수집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런 기반 시설이 좀 갖춰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이렇게 좀 그 악성 바이러스를 감지하지도 못하는 우리 국내 백신 이 프로그램을 지금 다 깔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V3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야, 이게 참 그동안에 이제 토종 백신을 쓰는 게 애국이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뭐 별로 이렇게 문제 제기 없이 뭐 그냥 이렇게 당연히 이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자, 이제 토종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국내 소프트웨어,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인데요. 국내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 한두 가지의 토종 백신이 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안랩의 V3와 하우리의 바이로봇 그리고 이스트소프트의 알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커들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전문가들 역시 이런 보안 제품 독점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인 김승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쓰는 건 좋지만 이게 이제 전지전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백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국내에 퍼져 있는 게 사실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부에서 좀 이렇게 많이 미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인식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 윈도우즈에 종속돼 있듯이 백신 프로그램도 좀 한두 개 종속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유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안 제품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일단은 백신 외에는 그러니까요. 없으시죠. 없죠. 네. 사실 보안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어보는 페이지 자체의 악성 코드를 막아주는 페이지 차단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그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보안을 지켜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국내 사용자들은 백신이면 뭐든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 사용자들도 문제지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큰데요. 사이버 테러 때마다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남희 기자가 매우 좀 심각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백신 말고는 뭐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네. 거의 한 100% 다 의존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한두 개 업체. 그러니까 국내 사용자들의 백신 의존도가 95%인데요. 이 95%의 사용자들의 80%가 국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해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국내 백신들만 얼마나. 피해갈 수 있으면 네. 악성 코드를 얼마든지 쉽게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취약한데요, 우리나라. 네, 이게 매우 좀 심각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 시청자분들, 대중들이 야, 안랩 백신이면 뭐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시스템 팀에서도 가끔 그러거든요. 네. V3 한번 돌리세요. 이렇게 딱 하거든요. 네. 참 다양한 그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다양한 그 기능을 지닌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보안 네. 소프트웨어를 좀 통해서 좀 경쟁도 하고 그거를 좀 사용자들이 또 다양하게 쓰고 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 오늘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고민이 많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남희 기자가 생각하는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안이라고 해도 사실은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 백신까지 좀 더 폭넓게 쓰고 보안 제품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두 회사, 특정 회사가의 보안 제품만을 쓰게 되면 사실은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나라를 공격하기 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안 제품에만 탐지가 안 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안 제품 독점주의는 별로 안 좋고요. 전 국민이 좀 이렇게 다양한 보안 제품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김 교수님 말씀은 참 편안한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뜨끔뜨끔한데요. 야, 참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네네.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미래부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들이 좀 연구 개발을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밖에는 특별한 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사이버 테러를 북한 소행이라고 지목을 하면서도 그 악성 코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100% 막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로 발전되고 있는 좀 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체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이런 방어력을 더 키우는 것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백신은 이미 감염된 악성 코드를 감지해서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대문, 길목을 막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전문가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포털 사이트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 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공격의 그 종류 가운데서는 요즘에는 그 특정 프로그램이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특정 그 사이트를 접속만 해도 그러니까요. 감염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국 같은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성 사이트들을 검색을 하면 경고문이 뜹니다. 이 사이트는 위험할 수 있으니 접속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 경고문을 띄워주고 또 실제로 클릭을 하면 한 번 더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네. 같은 사이트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 심각한 일이군요. 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남희 기자도 그렇지만 네이버 다음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갑니까? 네. 근데 거기가 노출돼 버리면 전 국민이 다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궁금한 게요. 네. 네이버는 그럼 어떤 백신 프로그램 쓰는지도 궁금하네요. 네이버는 자체 백신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체 백신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 네. 자체 개발했군요. 네네. 오. 하지만 지금처럼 갈수록 그 공격이 고도화가 된다면 오히려 네이버의 서버 자체가 취약한 부분이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내 포털 사이트들도 결코 공격에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야, 구글 같은 데는 좀 이남희 기자 볼 때는 좀 한 단계 좀 앞서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네. 있을까요? 구글은 다른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런 악성 코드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아예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격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을 해가면서 이용자들을 좀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 않죠. 요새 이제 미래부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뚫리면 진짜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너무 끔찍한 그리고 얘기네요. 지금의 공격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의 피해 범위도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인터넷을 안 쓰고 살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는 악성 코드가 침입할 수 없도록 좀 대문을 지키고 그럼에도 그 틈새로 들어오는 악성 코드들은 백신에서 잡아서 걸러주고 치료해주는 그 양방향 역할을 각각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네. 백신만 뭐 안전하게 방어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대문을 지키는 포털 사이트도 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그 사이버 테러 때문에 안내비 뭐 사과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조금 뚫렸다 사실상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좀 안내 같은데 좀 많이 좀 보안책이 좀 많이 강구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회사 분위기가 요새? 그 실시간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주의보를 내리기도 하고요. 보안 패치나 백신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참 저는 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해외의 그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국내 이 백신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상당히 심각하군요. 네. 보기보다.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이 뭐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게 뭐 감시도 할 수 있고 뭐 그걸 통해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별별 이제 세상이 다 온다는데 이게 참 사실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전 정부에서도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력 개발이라든가 좀 이렇게 투자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우리나라는 이슈가 많네요, 그죠? 그렇죠. 네. 호주 이런 데는 좀 평온하다면서요, 이렇게. 네, 평온한 편입니다. 각 나라가 상어가 출연했다. 뭐 네. 이런 게 조금 뭐, 그렇죠. 네, 동네 다방에서 얘기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상어 출연했다 그러면 뭐 그냥 얘기도 안 되고 있죠. 네, 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안랩이라든가 하울이라든가 여러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네 종목 탐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